보통 짝지어질 때 쓰는, 그치, 맞아. 짝지어질 때 쓰는 관계야. 짝지어질 때. 그러니까 뭔가 짝꿍의 개념. 얘랑 짝지어질 때. 그래서 x값에 대응되는 y값. 그러면 x값에 짝지어지는 y값. 보통 우리가 순서성 표현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게 보통 함수예요. x 하나에 y 하나가 결정되는 관계. 보통 우리 그거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른다. x에서 y로의 함수. 기호로 쓰면 f 땡땡 이 함수를 f라고 한다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여기 있죠. 어떤 건 함수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겁니까? 물어보면 약간 미팅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미팅 한 번씩 해봤잖아. 그치? 미팅 해봤잖아. 잘 들어? 지금 말했으면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좋은 대학 가. 그럼 미팅 많이 하게 될 거야.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너무. 대학 가. 대학 가면 미팅 많이 하게 돼.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미팅할 시간이 많지는 않죠. 근데 대학 가시면 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 미팅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X값이 미팅하러 나온 남학생의 집단이라고 칩시다. Y값이 미팅하러 나온 여학생 집단이에요. 근데 남학생이 A, B, C 3명이 나왔어요. 여학생이 1, 2, 3, 4, 4명이 나왔어. 3대4 미팅이야. 그 미팅을 주선하는 사람이 함수에서는 F라고 보시면 돼요. F가 주선자예요. 짝지어주는 역할. 근데 이제 F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남학생 A, B, C가 여학생 1, 2, 3, 4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세요. 날리는 거예요. 근데 A가 이런 것들 함수 됩니까? A가 1한테 짝대기를 날려요. A 남학생이 나 1번 여학생이 마음에 듭니다. B라는 남학생이 저는 2번 여학생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 C라는 남학생이 저도 2번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미팅이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아니 얘가 B하고 C한테 얘가 동시에 선택받을 수 있잖아. 죄는 아니잖아. 좀 안타까울 뿐이지 좀 죄는 아니죠. 3은 선택도 못 받았고 얘네들이 또 경쟁해야 되니까. 하지만 뭐 죄는 아니잖아. 그럴 수 있는 거죠. 함수가 되는 겁니다. 왜지? x 하나에 y 하나가 선택받는 거니까. x값 a에 y값 1, x값 b에 y값 2, x값 c에 y값 2, x 하나에 y 하나는 변함없이 대응관계, 짝지어지는 관계가 성립했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A가 저 2번 마음에 들어요. B가 저도 안타깝지만 2번이 마음에 듭니다. 괜찮은데 여기는 C가 선택을 안 해. 함수값이 없는 거죠. 미팅에서 본다면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미팅에서 본다면 C가 함수 F가 자 C 남학생 여학생 한 명을 선택해 주세요 하는데 아 뭐야 애들 상태가 진짜 왜 애들 수준이 너무 내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안 찍을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난리 났겠죠 여학생들이. 지는 생긴 거 봐라 아주 그냥 꼴뚜기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으면 분위기에 물 흐리는 거죠. 이 미팅은 깨져요. 얘 때문에 여학생 다 집에 가죠. 재수없어 쟤네들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X값이 존재하면 남학생이 존재하면 최소한 한 명 여학생한테는 최소한이 아니고 한 명 여학생한테는 화살표 한번 날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인 거고 얘는 자 A 남학생 선택하세요. 전 1번이 마음에 듭니다. B 남학생 선택하세요. 저는 3번이 마음에 듭니다. C 남학생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1번도 좋고요. 3번도 좋고요. 저는 2명 선택할래요. 이 새끼는 범죄자죠. 큰일 납니다. 이거는 양다리잖아요. 양다리. 이 새끼 이건 신고하기 전에 불러다가 혼쭐을 내줘야 돼요. 혼쭐을 내줘야 돼요. 버릇을 잘못 들이놓으면 안 돼요. 한 명한테만 이 한 명이 정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랑 나랑 안 맞구나. 우리 헤어지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한꺼번에 2명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존재할 함수인데 2개가 존재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함수가 되는 조건으로 본다면 x가 한 번
출발하는 거예요. 한 번 출발해야 돼. 근데 2번 이상 금지야. 그러니까 제 사랑의 짝대기를 한 번은 날려줘야 돼. 근데 2번 이상 날리면 안 돼. 그것만 지키면 어떤 식이든 간에 함수는 되는 겁니다. 겹쳐도 상관없어요. 뭐 다 찍어도 돼, 이렇게. 다 찍어도 돼. 어떻게, 얘가 이쁜 걸 어떻게 해? 할 수 없잖아. 제일 이쁜 걸 어떻게 해? 근데 솔직히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남학생 3명 나왔는데, 여학생 나오라 했더니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여학생. 또 다시 평범하게 생긴 여학생. 장원영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뭐 다리 길이만 120cm라며? 사람이야?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환이도 다리 길이 120 안 될걸? 저 키 크다는 동환이도 지금 다리 길이 좀 120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알려진 바로는 장원영이 다리 길이가 1m 2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무슨 인형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근데 평범한 여학생, 이제는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여학생, 별로 그렇게 내가 호감이 안 가는. 근데 장원영, 그럼 너는 장원영 놔두고 나머지 찍을 거니? 다 이리 갈 거 아니야. 나 쟤는 무조건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이 규칙이 성립한 거예요. X가 한 번 출발, 2번 이상 안 갔잖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요. 그랬을 때, 보통은 X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X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미팅 나온 남학생 전체 집합을 앞으로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미팅 나온 여학생 전체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집단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남학생이 3명, 1, 2, 3, 3명이 나왔어요. 여학생이 A, B, C 3명 나왔어. 근데 남학생 전체 집합은 미팅 나온 남학생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의 집합 구조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모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다음 미팅 나온 여학생 전체는요. 그러면 A, B, C 3명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 잘 보니까 여학생 3명 나왔다고 해서 여학생 3명이 모두 다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택은 이 2명만 받았죠. 안타깝지만. 이렇게 선택받은 여학생, 얘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의 모임, 얘를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그럼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역 안에 있는 거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며 공역 중에서 x가 선택한 y값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fx라 쓰기도 하고 치역이라 말하기도 하고 함수값이라 말하기도 하고 퉁쳐서 y라고 말하기도 하죠.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y와 fx는 같습니다. 이거죠. y랑 fx는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선택된 y값, 치역, 함수값 다 똑같은 말이에요. fx. 얘네가 fx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가끔 선생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일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나온 학생들이 모두 다 선택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내용이 없죠. 서로 같은 함수.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같은 함수. 정역과 공역이 일치하되 두 함수가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요. f와 그럼 g는 뭐죠? 보통 함수를 f라고 쓰죠. 일반적인 함수는. 이거 알고 있지 않나요? 펑션? 기능이라는 뜻도 있는데 함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f를 딴 겁니다. 그럼 함수를 말할 때 일반적 함수는 f야. 근데 함수식이 하나만 나오지는 않았잖아. 보통 2개, 3개 나올 수 있죠? 그럼 알파벳 순서대로 함수 f, 그럼 함수 g, 함수 h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매겨주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f하고 g라는 2개의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f의 정의역, g의 정의역, f의 공역, g의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뭐도 같아야 되죠? 치역도 같아야 돼요. 각각이 선택한 y값도 서로 같은데 단순히 치역만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오해할 수 있는데 1, 2, 3 이게 f야. 그 다음에 g는 여기에 뭐 4, 5, 6 이러면 안 돼. x하고 f하고 g가 정역이 같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A, B, C가 있어요. 근데 1은 B, 2는 A, 3은 C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공역인 동시에 치역이죠. 여기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정역 같고 공역 같고 치역도 같잖아. 치역은 A, B, C, 얘도 치역은 A, B, C. 선택되는 Y값이 다 있으니까. 그럼 두 함수는 같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같은 함수 아니에요. 모양이 다르잖아. 서로 찍은 학생이 그 순서가 달라져 있어요. 같은 함수가 아니야. 그럼 같은 함수가 되려면 여기 1이 찍은 함수값과 여기 1번이 찍은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같은 여학생을 찍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정역, 공역도 같아야 되지만 치역만 같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완벽히 각각의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을 때 두 함수를 서로 같다고 말한다.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든 겁니다. 정역이 둘 다 -1과 1 두 개의 x값을 가져요. 근데 함수 fx는 이게 관계식이야. 함수 gx는 이게 관계식이야. 그럼 이때 뭐라 말해야 되냐면 f-1의 값은 -1이죠? f1의 값은 1이죠? g-1의 값은 -1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g1의 값은 1입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f-1과 g-1이 같네요. f1과 g에다 똑같이 1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같네요. 이럴 때 똑같은 x에 대응되는 y값이 같을 때 그때를 f와 g는 같은 함수입니다. 이건 약식 기호입니다. 네, 약식 기호예요. 정식 기호는 이거죠. fx랑 gx는 같습니다. 근데 쓰기 귀찮으니까 보통 이렇게 써요. f와 g는 같습니다. 함수값이 동일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좀 심심하니까 밑거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해줘야 되나요? 처음이라? 별거 없어 얘들아. 진짜 별거 없어요.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잖아요. x에서 화살표를 보내는 쪽, x에서 y로의 화살표 받는 쪽. 이게 x, 이게 y. 이게 정역, 얘가 그 정역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식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fx가 x 집어넣으면 식은 x-1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x 들어가면 함수값은 x-1로 짝지어진다. 화살표가 글로 날아간다. x값을 1 뺀 값이 함수값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일이 대입해도 되는데 빨리 그림 그리시면 돼요. 빨리 그림. 0, 1, 2, 3, 4. 네? 아니죠? 0, 1, 2, 3. 여기다 0 집어넣어요. 그럼 0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하나 작은 -1에 짝지어진다는 얘기죠. 0은 -1에 갈 데가 없네? 근데 -1이 없잖아. 1은 0에 짝지어지고 2는 하나 작은 1에 짝지어지고 함수인가요? 아니네요. 이거 함수값이 없잖아.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럼 두 번째, x값 집어넣으면 그 x에 1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정답이에요.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0에서 1 빼면 -1, 그럼 -1에 절대값 씌우면 1, 0은 1에 짝지어진다. 1은 1 빼기 1, 0, 0의 절대값 0. 2 빼기 1, 1의 절대값 1. 함수 맞아? 맞죠? x 하나, y 하나가 선택됐으니까. 그 다음 디귿 x에 1 집어넣으면 제곱한 값으로 함수값을 갖는다. 0의 제곱값 0, 1의 제곱값 1, 2의 제곱값 없네 함수값이? 4가 돼야 되잖아. 근데 4가 여기 없어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죠? 1 빼고 제곱하래. 0에서 1 빼면 -1, 제곱하면 +1이 짝지어지고 1에서 1 빼면 0, 0의 제곱 0, 2 빼기 1, 1의 제곱 1. 함수 맞죠? 정답 함수 되는 거는 기역과 그 다음 니은과 리을 이렇게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f가 다음의 규칙을 가질 때 f의 치역을 구하시오. 치역이면 y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x 대응되는 y값. 근데 x값을 보니까 조건제시법이죠? 1, 2, 3, 4, 5, 6을 말해요. 근데 치역 fx는 x값이 6개잖아? 그럼 함수값도 6개 나오겠지.
그럼 함수가 6개를 모아둔 게 치역이겠죠. F1은 잘 봐. 1이야? 지금 우리가 식을 2개로 구분하는 요소는 홀 아니면 짝이죠. 그럼 들어간 x는 홀인가요? 짝인가요? 들어간 x는 홀이잖아. 짝이 아니잖아. 그럼 홀이면 이 x를 밑에가 아닌 위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1-3 -2 F2 2는 홀이야 짝이야? 짝이잖아. 짝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2 플러스 1 -1 F3 홀 위에다 집어넣읍시다. 0 F4 짝 밑에다 집어넣읍시다. -3 F5 홀이죠? 위에다 집어넣으면 2 F6 짝이네요. 아래다 집어넣으면 -5. 그럼 치역 F의 치역을 구하시고 그러면 함수값을 뭐 크기별로 안 써도 돼. 다 쓰면 돼. 근데 다만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한 번만 쓰는 것 뿐이죠. 근데 중복되는 게 누군가요? 누가 중복돼? 중복되는 거 없는 것 같죠? 그럼 다 쓰시면 되겠네요. -2, -1, 0, -3, 2, 5 이게 다 쓰시면 돼요. 네. 치역도 집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중복되면 한 번만 쓰는 거죠. 순서는 관계없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생략할게요. 다음 이 함수의 정의역이 1, 3일 때 함수의 F랑 함수 G가 서로 같답니다. 그럼 같은 함수가 어떤 규칙을 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X값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는 동시에 똑같은 X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같이 G2도 F1이랑 같아야 된다. 그럼 얘부터 F1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면 A G1 1 플러스 P 얘랑 F2 여기다 2 대입하면 2A는 G2 4 플러스 P 연립하면 되잖아. 그렇죠? 유아틱스럽죠? 이 정도 연습 문제, 이 정도 연립이면 이제 유치원생도 풀어. 이 정도는 유치원생 풀죠? 이 근처에 어디 어린이집 가서 5살 호랑이 반 애들한테 물어봐. 저 풀 수 있어. 네가 하세요. 저는.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그냥 읽어봐 봅시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충분히 읽어도 가능한 부분이라 함수 그래프라는 거는 x값이 주어지면 그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만들어. 됐니? 그리고 그 x값과 그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 흔히 말하는 y값이죠. x에 대응되는 y값, 이걸 두 개를 뭘로 모았다는 얘기예요? 앞에 보면 가로로 묶었잖아. x, fx x에 대응되는 y값, 결국은 순서쌍이에요. 순서쌍을 통해서 그 원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동, 이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 함수의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그게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거죠. 자, 이건 봐라. 이거 봐. 이건 중요해. 앞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을 보고 이거 함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함수가 되려면 뭐라고 그랬죠? x 하나에 오로지 y 하나가 짝지어져야지. x가 하나인데 y가 없거나 2개 이상이면 안 되는 거지? 맞니? 그럼 물어보자. 네가 아는 함수, 1차 함수, 직선. 직선 함수 맞아? 1차 함수잖아. 너 배울 때부터 1차 함수라 배웠잖아. 당연히 함수야. 1차 함수. 근데 얘는 왜 함수야? x값 하나에, 여기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하나, fx1. 여기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 fx2, 얘도 하나. x 하나에 y 하나. 함수 되는 거죠. 그 다음 네가 알고 있는 함수가 몇 차 함수 있니? 2차 함수 있잖아. 포물선. 뭐 예를 들어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까 포물선을 그렇다고 칩시다. 이거 함수야? 네. 함수야. 왜? x 하나에 짝져지는 y값이 하나, fx1. 선생님, fx1 이 함수값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럼 x 하나에 y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x 하나에 y값이 하나, x 하나에 y값은 하나야. 2개가 아니잖아. 다만 fx1과 fx2가 서로 같은 값일 뿐이지만 네, 이건 함수가 맞는 거죠. 됐니? 그 다음 네가 알고 있는 그래프 중에 배운 거 원이 있잖아. 원은 함수야?
아니야. 왜? x 하나에 짝져지는 y값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그래프에 존재하는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래프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x 하나에 y값이 몇 개예요? 2개잖아. 함수가 아닌 거야. 현민아. 그치? 함수가 아닌 거야? 괜찮다며. 안 괜찮은데 지금? 힘내. 물 한잔 마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그래프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보세요. y축과 무수히 많은 평행선을 긋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무수히 많이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느낌상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렸을 때 항상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그래프와 이 세로축이 만나는 교점이 늘 한 개씩이면 함수야. 알겠니? 근데 이런 거 있죠? 포물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아니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몇 개씩? 한 개씩이잖아. 함수야. 근데 이런 그래프 얘도 포물선이다. 좌우로 볼록한 포물선. 대신 이건 2차 함수라 부르진 않아요. 그냥 포물선이라 부르지. 근데 얘가 y축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되죠? 2개씩 있네. 이렇게 위아래 2개, 위아래 2개, 위아래 2개.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원도 함수가 아니야. 원 그렸어. y축과 만나, y축 평행한 직선과 이게 만나. 몇 군데에서 만나죠? 2군데.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앞으로 함수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뭐 하시면 된다고요? y축과 무수히 많은 선을 긋는다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어느 점이든 간에 항상 그래프랑 이 선, 내가 그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함수의 의미예요. 자, 보세요. 기억 함수야? 함수야. 니은 함수야? 아니야. 디귿은? 아니야. 이렇게 그으면 2점에서 만나잖아. 리을은? 이거 잘 판단해. 리을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세로축 그어봐. 똑같은 점이긴 하지만 계속 한 점에서 만나잖아. 미음은? 함수야. 세로축 그어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잖아. 비읍은? 함수야. 이것도 그으면 다 한 개 점에서 만나잖아. 그렇게 함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현민아 무서워. 그러지 마. 무서워. 야, 네가 날 쳐다보면 내가 이러고 있어봐. 안 무섭겠냐? 네. 자, 밑에 있는 이거 풀어보세요. 푸시고 잠깐 미리 앞에서는 그냥 함수의 정의 그리고 어떤 게 합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찾았다면 이제는 함수의 종류를 연습할 거라 이제부터는 세밀하게 함수의 이름을 정하고 가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배우는 게 네 종류예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과 항등 함수는 관련이 있습니다. 상수 함수 조금 별개긴 한데 그들끼리 관련이 있고 첫 번째 정의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게 정의입니다.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x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x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fx1과 x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fx2가 서로 다르다. x값이 다르면 그 x가 선택한 y값도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아까 미팅 관계로 본다면 이런 거야. 1대1 함수는 미팅, 남학생, 여학생. 근데 함수 f가 주선자라고 그랬죠? 짝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근데 얘가 말을 잘못한 거야. 3대3 미팅 돼야 되는데 남학생한테는 3대3이라고 말하고 여학생한테는 4대4. 4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짝이 안 맞는 거지. 근데 남학생들끼리 이렇게 어쨌든 짝과 여학생이 짝이 안 맞지만 남학생들끼리 미팅하기 전에 뭘 약속하냐면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미팅하러 나와서 아무리 이뻐도 친구가 선택한 여학생을 다른 친구가 찍지 말자. 그런 쓰레기 짓을 하지 말자. 우리끼리 서로 여학생이 겹치지 않게 친구들 우정 근가지 않게 친구 누가 하나가 여학생이 어디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다른 여학생을 선택하자.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서로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1이 A를 선택했어. 그럼 2는 A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B, C, D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 3은 A, C 빼고 나머지 B, D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정의가 그거죠. X값이 서로 다르면 그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남학생이 서로 다른 여학생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1대1 함수예요. 다만 이 1대1 함수의 단점이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어폐가 있긴 있는데 일단 모양상 보면 그래.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고 보통은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인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를 보통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알겠니?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다가 두 번째, 이번에 좀 더 보완한 함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보완하는 함수. 이제는 함수 F가 미팅을 정확히 인원수를 체크해 온 거예요. 야, 저번에 내가 미안했어. 여학생 3명만 선택받고 이 한 명 선택 못 받았잖아. 남학생은 해피엔딩이야. 근데 여학생은 완전 해피엔딩이 아닌 거죠. 남학생끼리 지금 나와서 야 우리 막 의리 지켰다 막 좋아하는데 여학생은 얘한테 미안해 괜찮아 혼자 뭐 울며 집에 가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짱을 맞춰서 온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야 저번처럼 우리 참 좋았잖아. 친구가 선택한 여학생 찍지 말자. 좋아 오케이. 그래서 1번이 B한테 가고 2번이 C한테 가고 3번이 A한테 가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한 것처럼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를 선택한다. 1대1 함수. 거기에다가 아까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았죠. 선택받은 여학생이 전체 집합과 여학생 전체 집합과 좀 달랐잖아요. 선택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 여학생 집합이 ABC. 근데 선택받은 여학생도 ABC. 1대1 함수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개념이 포함되면 이때 이 함수를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1대1 대응.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알겠니? 1대1 함수의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성립하고 자, 1대1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양과 1대1 대응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양을 이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하나의 예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고2가 되면 지수함수라는 걸 배워요. y는 뭐 2의 x제곱 이런 그래프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나중에 그려지면 그럼 이 함수가 이건 함수입니까? 그러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죠.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입니까? 그러면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죠. 이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번에는 세로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니고 가로축과 평행한 직선을 계속 그어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계속 한 개점에서 만나죠. 어디서 그어도.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성립하는 겁니다. 다만 얘는 단점이 그거라고 했잖아. 공역은 특별한 말 없으면 공역은 실수값 전체를 말해요. 양도 되고 0도 되고 음도 되고 특별한 말 없으면 실수값 전체. 근데 얘는 선택된 y값은 양의 범위만 선택되죠. 그래프상 음의 범위나 0은 선택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1대1 함수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예 중에 이런 거예요. 이 그래프를 나중에 그려보면 y는 x 세제곱 뭐 이런 거예요. 3차 함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니까 함수가 성립하고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라 1대1 함수가 성립해요. 단 얘도 그런 케이스죠.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특별한 말 없으면 공역은 실수값 전체. 양도 되고 0도 되고 음도 되고 y값이. 근데 찍히는
여기서 찍히는 y값도 보면 연속적으로 다 찍히죠. 여기 y값, 여기 y값, 여기 y값, y값을 대응시키면 이 y값도 네, 종역과 똑같은 실수값 전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개념인 포함이 그 개념이 포함되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책의 밑에 보면 저 말이 있어요. 이것도 가끔 저 책에 쓰면 안 써도 되는데 1대1 함수를 뜻하는 표현이 이거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릅니다. 이건데 이게 지금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명제가 되는 거죠.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참인 명제가 돼요. 그럼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 뭐도 참이죠? 대우도 참이에요. 이거 대우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fx1과 fx2가 같으면이 되죠. 이게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는 거니까 같으면 이거 뒤로 오면서 부정이 되는 거니까 x1과 x2도 서로 같습니다가 성립해요. 이것도 1대1 대응을 뜻하는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일 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걔를 어떤 문제집은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줘요. 다음 함수 f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라는 뜻은 1대1 함수구나. 근데 가끔 어떤 문제는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기서 온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1대1 함수를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인데 이건 짝이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윗따로 아랫따로 표현한 거고 뭐 짝짓는 건 아니에요. 항등함수는 항등, 항상 같은 걸 말해. 들어간 값이 답으로 나오는 함수. 이게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f에 1 집어넣어. 그럼 답은 1 나와. f에 2 집어넣어. 그럼 답은 2 나와. f에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어. 그럼 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것들. 이 함수를 보통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정의는 이게 정의입니다. x 집어넣으면 그냥 x가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항등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누굴까요? 네가 아는 그래프예요. 1차 함수 중에서도 무슨 함수? 기울기 1인 이 직선 y는 x. 이게 항등함수예요. 이거 다 그렇잖아. x, y 좌표가 모두 똑같은 점들이 모여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전형적인 항등함수죠. 그러니까 실수 전범위에서 항등함수는 y는 x. y랑 fx는 같은 말이죠. 이 y 자체가 fx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항등함수예요. 근데 항등함수가 결과적으로 얘만 있지는 않아요. 실수 전범에서 연속적인 함수에서는 얘 하나뿐이긴 한데 만약에 그 정의역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항등함수는 뭐 여러 개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1이야. 근데 함수 fx가 이 3차 함수예요. 그럼 얘는 이렇거든요. 함수 f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 마이너스 1 나오고 f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f에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여기 정의역 범위 3개 안에서는 이 함수도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예요. x 집어넣으면 답이 x로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한적 범위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항등함수는 이거 말고도 나타낼 수 있지만 실수 전범위에서 항등함수는 이거 하나다. y는 x라는 직선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함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그 값이 항상 똑같은 값만 가질 때 이 c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x가 하나의 상수값을 갖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림을 그리면 1번, 2번, 3번, 4번 남학생 나왔어요. 여학생은 A, B, C, D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번도 B 찍고 2번도 B 찍고 3번도 B 찍고 4번도 B 찍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장원영 함수. 내가 요즘에 이쁜 애가 장원영 밖에는 난 몰라. 내 연예인 잘 몰라. 누가 제일 이쁘니 요즘? 모르니? 누가 제일 이쁘니 요즘? 누구야? 얘가 누구야? MS? MBig스? MBig스의 지우? 남자야?
아니 내가 아는 지우는 뭐 권지우, 윤지우 막 그쪽이야. 네가 지우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야, 왜 때려 걔네들이? 얘는 아무 잘못 없잖아. 내가 한 얘긴데 왜 그래? 너 지금 손버릇이 안 좋아 너. 너 그 손버릇 고치라니까. 네가 툭툭 치지만 쟤네 지금 멍들고 있다는 거 몰라? 조심해. 엠빅스 지우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녹화하고 있구나. 네, 내가 잘못하면 엠빅스 팬들한테 몇 명 우리 봉황용으로 쓰는 거라 몇 명 안 보긴 하지만 혹시 누군가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엠빅스 훌륭한 그룹이죠. 네, 정말 네, 엠빅스 지우 아우 진짜 아름다운 여자 맞지? 네, 아름다운 네, 아이돌 멤버죠. 아름답죠. 네, 지우 멋져요. 네, 어쨌든 이런 함수. 모든 x가 딱 하나를 찍을 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상수함수라 부르죠. 모든 x가 c만 찍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 상수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떤 모양일까요? 모든 x가 하나의 값만 같잖아. 모든 x가 하나의 함수값만 가질 때 얘도 특정한 값, 얘도 특정한 값, 얘도 똑같은 값, 얘도 똑같은 값 하다 보니까 쭉 찍히면서 이렇게 x축 평행한 직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x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죠. 이거 중2 때 배웠잖아. y는 c 뭐 이렇다고. 그럼 fx가 y로 바뀌면 똑같은 표현인 거죠. x축 평행한 직선, 이게 상수함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규정을 할 때 보통 뭐 이렇게 함수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린다면 상당히 많은 위치에 뭐가 존재하냐면 1대1 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거 안에 다시 치역 공역 일치하잖아?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다시 1대1 대응 안에서도 좀 더 타이트하게 그 중에서도 x, y 값이 똑같은 게 모여있는 게 이게 항등함수예요. 그럼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얘네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상수함수. 혹은 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여러 가지들이 1대1 함수에는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거 1대1 함수 아니잖아. 왜 아니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1대1 함수거든.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방식은 그래프로 봤을 때 가로축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한 개여야 돼. 근데 두 개 만나잖아. 여기는 x값, x1. 여기는 x값, x2. x1과 x2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찍어낸 함수값은 똑같거든. 그들이 찍어내는 함수값은 같네? 이건 1대1 함수 아니잖아. 이게 달라야 1대1 함수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의 이쪽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그래프를 판단하는 방식이죠. 1대1 함수를 찾을 때는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인지 파악해라.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맞다. 그렇죠? 1대1 함수가 맞다. 얘는 1대1 함수에 더불어서 뭐도 성립하죠? 1대1 대응도 성립하죠.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라 말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명칭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 실세 조그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각각의 보기를 쓰시오. 1번 1대1 함수인 건 누구예요? 기억. 끝? 디귿. 리을. 그죠? 2번 1대1 대응인 것. 그럼 이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럼 1대1 대응은 리을은 1대1 함수는 맞는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죠. 리을은 빼야 돼요. 근데 기역과 디귿은 1대1 대응이 맞죠. 치역 공역 일치하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이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만 성립하는 것. 항등 함수는 그 1대1 대응 중에서도 디귿, y와 x가 서로 똑같게 찍혀있는 이 함수. 1대1 대응. 상수 함수는 니은, 이거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1대1 함수 찾으라 했더니 선생님 리을만 답 아닌가요? 1대1 함수는 치역 공역이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틀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지 틀리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얘도 1대1 대응, 1대1 대응. 근데 1대1 대응은 다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1대1 함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항등 함수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1대1 대응 안에 포함되어 있고 1대1 대응은 다시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죠?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산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1대1 함수를 찾아라. 대한민국 사람 찾아라. 다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을 다 찾아라. 충청도 사람 찾아라. 그럼 얘네들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필세 6번 별표 치세요. 쉬운 문제지만 중요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1대1 대응을 위한 조건.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0 이상 4 이하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구간이 매겨진 거죠. 여기가 x값 마이너스 1, 여기가 x값 1의 범위라고 칩시다. 여기 안에만 보는 겁니다. 이 밖은 보지 않는 겁니다. y값도 여기쯤은 그냥 y는 0이라고 할게요. y는 0. x축, 이게 y는 4, 위로 4칸 간 것,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이 범위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기 안에서만. 그렇죠? x의 범위, 좌우, y 범위, 위아래, 딱 이 구간 안에서만. 매겨지되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모양이 몇 차 함수처럼 보이죠? 1차 함수처럼 보여. 근데 1차란 말은 지금 없잖아, 문제. 그래서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냐. 두 번째, a가 0이냐. 근데 a가 0이면 이 함수 fx는 b라는 무슨 함수가 되죠? 상수 함수가 되죠. b라는 함수값만, 숫자만 같잖아. 상수 함수는 1대1 대응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남은 건 a가 0이 아닐 때니까 두 군데 중에 하나겠죠. a가 양일 때, a가 음일 때. 그럼 a가 양이면 이건 1차 함수 중에 기울기의 양수인 거지.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 되고 얘는 a가 음수가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을 여기다 그려 넣는 거야. 근데 그려 넣는데 만약 이렇게 그리면 이게 1대1 대응이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죠. 왜? 여기 x값이 없잖아. 여기도 x값이 없잖아. 대응되는, x에 대응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그럼 혹시 이렇게 된다면 x값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다 나와. 근데 문제는 y값이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 준비되어 있는 y값은 0에서부터 4까지 다 찍으라고 시켜놨는데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찍잖아요. 그럼 이것도 1대1 대응이 아니지. 결론은 꽉 들어차야 된다는 얘기야. x값도 빠진 구간 없이 y값도 전 구간 빠진 구간 없이 모두 다 직선이 그려지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렇게 그려야 돼.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갈 때는. 따라서 이 그래프는 1,-마이너스 1,0과 누굴 지나가죠? 4,0을 1,4를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럼 배웠잖아. 마이너스 1,0과 1,4. 1차 함수한테 배웠죠? 이거 앞쪽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일단 두 개 중에 만만한 거 하나 찍어라.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 빼준다. 그리고 앞에는 기울기를 쓴다. x의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4. 얘를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2.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2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a가 음수?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엔 찍히는 점이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4에 찍히고 얘는 1,0에 찍히고. 근데 이번엔 이 케이스를 직선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번에 좀 다르게 딴 걸로 해봅시다. 1차 함수가 돼 있죠. 두 점을 지나니까 뭐 할 수 있냐면 대입할 수 있네요. y의 4,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x의 1, y의 0 이렇게 하나. 둘을 뭐 하시면 되죠?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가지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직선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대입해서 연립 방식 풀어도 돼요. 아무거나 네가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A, B가 좀 달라지겠죠? 아까랑.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네, 중요한 문제라는 거 교과서에 다 있어요. 꼭 푸셔야 되는 필수제 7번. 다음 함수가 F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일 때
담을 구하시오. 자, 보세요. F는 1대1 대응이야. 뭐 이름이 있긴 있지만 이건 좀 이따 일단 잠깐 스킵하고, G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럼 그 얘기는 G는 들어간 게 답이라는 얘기죠. 들어간 게 답이에요. 그럼 고민할 게 없어요, 얘는. X값이 3개잖아. G-1은 마이너스 1. G0은 0. G1은 1.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값이 계산됐네? 뭐라고?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됐잖아요. 들어간 게 답이니까. 그 다음 H는 상수함수야. 그럼 상수함수는 H-1의 값과 H0의 값과 H1의 값이 다 똑같은 값이야. 그게 뭔지 아직 모를 뿐이지 다 똑같은 숫자일 거라는 얘기죠. 하나의 값을 가질 거라는 얘기야. 이 정도 조건을 보고 이제 문제를 다시 봤어요. 봤더니 F0은 몰라. H1도 아직 몰라. 안 알려줬으니까. 한다면 얘는 알아. G1의 값이 얼마죠? 이게 항등함수잖아. G1은 1이에요. 그럼 G1이 1이니까 F0도 1이고 H1도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다 1이야. H-1도 1, H0도 1, H1도 1. 그럼 얘는 H0의 값은 1. 남은 건 F1만 찾으면 되네. 여기 또 봐야 돼요. F1과 G0을 곱하면 F1은 잘 모르겠고 G0은 얼마니? 0이잖아. 항등함수니까. 걔가 F-1과 같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얘가 0이니까 따라서 F-1의 값은 0이네요. F-1의 값은 0이에요. 자, 남은 F1 값을 찾아야 되니까 함수 F를 정의 내려봅시다. 이게 X. 이상한 말이 있네? X에서 X로 하는 함수, X에서 어떻게 X로 하지?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정역도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이럴 수도 있나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정역, 공역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키는 대로 아까 여기 나왔던 거 F0의 값은 1, F0은 1로 F-1의 값은 0으로.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네가 찍은 함수값을 얘네가 찍을 수가 없죠? 이렇게 가겠네요. F1의 값은 마이너스 1. 네, 이게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심한데 이것만 해볼까요? 네. 7-3 해보세요. 맨 끝에. 함수의 개수 구하는, 일반적인 뭐 이런저런 이름이 있지 않고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게 중복순열이라고 고2과만 배워요. 근데 아직은 이름은 모르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 2, 3, 4. 여기 뭐 A, B, C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X, 얘가 Y.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1한테 물어봐요. 야, 나 함수 만들 건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은 몇 가지니? 그랬더니 몇 가지라고 그러죠? 3가지겠죠.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테니까. 맞나요? 그럼 여기는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있으면 몇 가지? 3가지야. 그러면 선생님 1이 찍은 거 찍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건 아까 배웠던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돼. 얘가 찍을 수 있는 게 A, B, C 중에 하나면 2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여학생 A, B, C 중에 하나겠죠.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예요. 그럼 함수를 만들려면 X값 중에 어느 하나 선택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도 선택, 그리고 얘도 선택, 그리고 얘도 선택, 얘도 그리고 선택. 모두 다 선택. 그럼 경우의 수는 모두 다 곱해야 된다. 곱의 법칙이다. 3의 4제곱 쓰다 보니까 이 3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A, B, C 중에 3개라는 뜻이에요. 이 4가 의미하는 바는 정역 개수.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공역이 미시되고 정역이 지수가 되는 이 값을 계산하시면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런 거겠죠. 1, 2, 3, A, B, C, D. 그럼 얘가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얘가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얘가 찍은 건 찍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찍는 거는 또 이가 찍은 선, 이가 찍지 않은 나머지를 찍어야 되니까 2가지. 그럼 4, 3이네?
쓰고 나서 보니까 서로 다른 4개 원소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뽑아놓고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치? 꼭 순서를 얘 찍고 이건 아니잖아. 이걸 찍고 이걸 찍고 이렇게 찍고 되는 거니까 순서를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배열에 일렬 배열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뽑아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순열이죠. 네. 4p3. 순열로 계산했다 라고 돼 있어요. 1대1 함수는 순열로 계산한다. 저도 쓰게 되면 이 4의 정체는 공역개수, 뒤에는 3의 정체는 정의역개수. 그래서 공역, p, 정의역. 이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1대1 대응은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1, 2, 3, A, B, C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그럼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 3, 2, 1의 곱 서로 다른 3개 원소 중에 중복 시 3개를 뽑아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이게 뭐니? 3p3 3p3은 3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네, 1대1 대응의 개수는 그냥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 근데 이 n의 정체는 그냥 공역개수, 치역개수, 정의역개수 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역에 팩토리얼 붙이면 1대1 대응 개수가 나온다. 그 다음 상수함수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상수함수가 다 하나만 찍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하나인가요? 그렇지 않죠. 모두 다 뭐를 찍어도 돼요? 모두 다 A를 찍어도 되고 모두 다 B를 찍어도 되고 모두 다 C를 찍어도 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다 A로 간다. 모두 다 B로 간다. 모두 다 C로 간다. 뭐의 개수? 공역 개수. 네, 공역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공역 개수를 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번이 중요한데 나중에 2번이 이제 학년이 높아졌을 때 좀 어렵게 처리되는 문제 저런 것들이 많아요. 함수의 대소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 이건 대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매겨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 2, 3, 4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매길 때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x1보다 x2가 크면 fx1과 fx2를 비교해봐도 이쪽이 큽니다. 자, 이 함수를 우리가 보통 네 글자로 무슨 함수라고 보죠? 땡땡 함수.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함수. 땡땡 함수. x 커지면 y 커진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함수. 무슨 함수야? 답 나왔잖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함수.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함수. 혹은 이게 만약 이 위치가 바뀐다면, 이렇게 바뀐다면, x는 커지는데 y는 작아지는 함수.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나 만약에 감소함수를 물어보는 케이스에서 다음 이 조건, 증가함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하나만 더 만들게요. 오, 이렇게요. 이쪽은 1, 2, 3, 4.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1,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공역 개수는 5가지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5개 공역 원소 중에 크기가 구분되어 있잖아. 같은 걸 또 뽑을 수는 없죠. 중복하진 않아요. 그리고 1, 2, 3, 4가 가지는 몇 개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죠? 4개의 원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르잖아, 어쨌든.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이 찍은 것, 2가 찍은 것, 3이 찍은 것, 4가 찍은 것, 서로 다른 4개의 원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 남은 건 이게 배열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 개념이 뭐죠? x가 커지면 y 값도 커져. 근데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서로 다른 5개 원소 중에 중복 없이 4개를 선택해봐. 아무거나 선택해보자. 그냥 얘를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았다 칩시다.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4개 뽑는 케이스도 있겠지? 이렇게 뽑아놓고 배열을 내가 1을 누구한테 주지? 2를 누구한테 주지? 배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순열이야. 그러니까 배열을 네가 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 그럼 순열이지. 근데 배열을 정하려고 했더니 이게 직접 구분이 안 되거나
순서가 없거나 아니면 순서가 정해져 있거나 네 마음대로 이거 자리 배치할 수 없을 때 별의 권한이 없으면 조합이죠. 근데 이건 별의 권한이 없는 거야. 가장 작은 x가 가장 작은 함수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장 큰 x가 가장 큰 함수값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1은 당연히 2한테 가야 되고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5한테.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5개 중에 4개를 선택만 하면 알아서 지가 짝이 맺어진다는 얘기야. 너한테는 선택 권한이 없는 거야. 이게 뭐죠?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없이 4개를 뽑기만 하는 케이스, 조합. 지금처럼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되면 이번에 이게 만약에 부동가 반대로 바뀌어서 감소함수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니? 순서가 바뀌겠지. 얘가 제일 작은 것, 그 다음은 얘 작은 것, 그 다음 작은 것, 얘 가장 큰 것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순서가 매겨져서 내가 순서를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조합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에 함수값의 개수를 구하시고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공역, C, 정의역 이런 조합이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굳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이것 두 집합에 대하여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까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을 다 했으니까 공식은 공역 개수의 정역 개수만큼 거듭 제곱한다. 이게 함수의 개수.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1, 2, 3, 4, 5 이거잖아.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 중에 하나, 5개. 얘는 지금 특별한 규칙이 없잖아요.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여학생이 5명 중에 1명이면 나도 5명 중에 1명 뽑을래. 나도 5명 중에 1명 뽑을래. 모두 다 뽑을래? 5의 세제곱. 이런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공역, P, 정의역 5, 4, 3. 상수함수의 개수는 A, B, C가 모두 1을 찍는다 해서 공역 개수 5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자, 두 함수 x에서 y로 하는 두 함수 아니고 x에서 y로 하는 함수에서 개수, 이거 개수.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조합으로 풀면 된다. 4, 5, 6, 7, 8, 9 6, C, 3 6C, 3은 기억나시죠? 6B, 3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6, 5, 4를 3팩토리얼 6으로 나눈다. 약분하면 20가지가 정답이다. 뭐 이런 거겠죠. 너무 당연한 뻔한 얘기. 9-2만 해볼까요? 9-. 자, 이건 예를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x가 x로 가는 함수면 1, 2, 3, 4, 5가 그대로 1, 2, 3, 4, 5에 대응되는 관계 x가 x로 가는 함수인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저 조건이 뭐냐면 이거 성립해야 되죠. 이거. 그때 정의역의 원소가 5가지니까 하나씩 대응시켜 보는 거죠. x가 만약 1이라면 f1은 1 이하. 그럼 f1이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네? 1 이하의 수만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x가 2라면 f2는 이게 x가 2로 바뀌면 여기도 x 똑같은 x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f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이하의 숫자니까 몇 개? 2가지. 1 아니면 2. x3은 f3이 3 이하.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이하의 숫자 3가지.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다음 4가지, 5가지. 남은 건 이걸 다 곱하냐 더하냐지? 그렇잖아? 이걸 다 곱하냐 더하냐야.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잖아. 왜 곱하는 거예요? F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F2는, X의 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3이 갖는 경우는 3가지.
4 갖는 경우는 4가지, 5가 갖는 경우는 5가지. 모두 다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선택한다. 곱해야 되죠. 그럼 2, 3, 4, 5를 다 곱하면 120까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하는 거냐면 여기 X에 1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Y에 A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X가 Y한테 가는 함수야. 근데 1이 여기는 A에 대응돼요. 뭐라냐면 1이 A한테 나 너 좋아해 라고 대답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야. 좋아하죠 A가? 정말? 이렇게 F1이 A라는 함수값 선택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가 뭐라 하냐면 나 너 좋아해 를 알파한테 전해줘. 나 너 좋아해. 내가 정말 알파한테 전해줘. 이런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함수 G야. 이번에는 여기 잘 들어야 된다. 여기서 F는 말고 G를 보세요. 그럼 함수 G에서는 A가 누구한테 대응되죠? 알파한테 대응됩니다. 근데 가운데 있던 A가 이제 짜증 부리는 거예요. 야, 넌 나 좋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 그걸 내가 얘한테 전해달라는 거면 내가 다리 역할하는 거잖아. 짜증나게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네가 직접 얘기해. 알겠어. 미안해. 내가 직접 얘기할게. 이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함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함수가 출현해요. X가 중간에 Y를 거치지 않고 Z로 직접 가는 함수 1, 알파 이렇게 짝지어지는 관계가 성립하는 이 함수를 앞으로 F와 G의 합성함수라 부르고 기호는 G 합성기호를 보통 이게 동그라미를 써요. 선생님들마다 이 기호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데 동그라미니까 서클이라 부르는 분도 계시고 동그라미에 점처럼 보여가지고 점처럼 보이니까 DOT 다시인데 그냥 보통 도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G.F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영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합성이라고 합니다. G 합성 F.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역할이 좀 달라요. 함수 F에서는 X가 정의역이죠. 그 함수 F에서는 Y가 공역이에요. 근데 함수 F에서는 그랬어. 근데 함수 G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에요. 그렇잖아? 얘가 선택을 하는 입장이니까 정의역. 그럼 여기는 Z가 이게 공역이죠. 함수 G에서는. 그럼 새로운 함수 X에서 Z로 직접 가는 함수에서는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는 이런 함수를 앞으로는 합성함수라 부르고 합성함수도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함수다. 이게 두 개의 함수가 아니야. 두 개 연결된 과정 하나로 축약시킨 거니까 함수가 두 개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의 함수예요. G 합성 F라는 하나의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요? G 합성 F가 하나의 함수인데 그 하나의 함수에다가 1을 대응시키면 그 1은 알파에 대응됩니다. 맞습니까? 잘 보라고 그랬다? 잘 봐야 돼? 근데 앞쪽에서 보니까 선생님 앞쪽에서 보니까 이 F1이 A랑 같던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 A 자리 대신에 F1을 써도 되는 겁니까? 되겠죠. 그럼 G는 놔두고 가로 놔두고 A 자리 대신에 F1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도 이렇게 돼도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쓰다 보니까 얘도 알파가 되지만 G, F1이 알파가 된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의미상 얘는 약속된 표현법이고 얘는 그 값을 실제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둘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위는 표기법이고 합성함수를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앞으로 줄여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라는 표기법이고 얘가 앞으로 합성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연산법을 보셔야 돼요. 연산 이렇게 합니다. 표기는 이렇게, 연산 이렇게. 그럼 표기를 연산으로 바꾸는 방식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동그라미를 쥐고 이 동그라미 자리 대신에 이렇게 1까지 묶어서 가로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없어지고 뒤쪽에 F1까지 묶어서 가로가 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표기를 연산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이상한 거.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아니 먼저 F가 가고 나중에 G가 가는 거 아니에요? 순서로 보면? 그럼 F가 먼저 G가 나중이니까 이게 표기법상 이게 맞는 거 같은데? F 먼저 G 나중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앞뒤 순서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흰색이 맞는 표현이에요. 파란색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를 보세요. 연산하려다 보니까 일단 1이 누구한테 먼저 대응돼야 되냐면 1은 F에 먼저 대응돼서 F1 값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함수 G에 보내서 마지막 결과값 알파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이 F에 먼저 대응되고 그 결과를 G에다 집어넣는 게 순서에 맞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순서에 맞추려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 표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지. 만약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표기법을 연산법을 바꿀 때는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동그라미 없애고 가로치고 그 안에 G2를 같이 묶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1이 G에 대응되는 겁니다. 1이 뜬금없이 여기다 대응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림상 안 맞잖아. 그러니까 표기 연산법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표기가 조금 불편해도 앞뒤 순서 바뀐 것처럼 보여도 이 표현은 그림상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기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연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표기를 앞뒤를 살짝 바꿔놓은 이런 결과가 보이는 거지.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F가 먼저 G가 나중이면 표기법은 G 합성 F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만드는 걸 앞으로는 합성함수라 부른다. 합성함수는 하나의 함수다. 두 개가 아니다. 두 개다. 아니야.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예요. 그 하나의 함수에 이게 정역, 공역이 이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하나의 함수에 1이라는 함수값을 대응하면 직접적으로 알파에 대응된다는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 부릅니다. 아셨죠? 자, 밑에 보면 이제 나와요. 합성함수의 성질.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죠? 봐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는 함수를 뭐라 불렀죠? G합성 F라 불렀잖아요. 그럼 F합성 G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역할이 달라져. G합성 F에서는 X가 정역, Z가 공역이라면 F합성 G에서는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 돼요. 서로 위치가 바뀌어. 그렇지?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리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야.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자리 바꾸면 안 된다. 대신에 자리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결합은 성립해. 계산의 우선순위를 뭘로 해도 상관없지만 자리만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리 바꾸면 앞뒤 정역, 공역 위치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함수가 안 나오니 자리는 그냥 유지하고 순서만 이것쪽 계산하든 저쪽 계산하든 그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결합은 성립한다. 근데 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데. 근데 갑자기 또 교환이 성립한다 나와.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교환이 성립한다. F 합성 I랑, I가 뭔지 모르겠지만 I라는 함수랑 I 합성 F랑 같다. 더구나 얘는 그냥 I 생략하고 F라고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I가 뭐예요? 이 I가 항등함수입니다. 아까 잠깐 봤었잖아요. 어떤 함수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그 답이 1 나온다. 아니 어떤 함수에다가 G로 합시다. X를 집어넣었더니 답이 X가 나온다. 특정 하나의 값만 가져는 안 돼요. 모든 값이 다 그래야 돼. 그러면 이 G를 앞으로는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항등함수의 또 수학적 표기법을 보통 I라고 쓰기도 해요. 아이덴티의 줄임말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였어요.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가질 때는 그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수학적 기호로는 I라고 씁니다. 그럼 I는 좋아요. 항등함수를 I라고 쓰기로 했는데 왜 이거는 교환이 분명히 교환하면 안 된다며요. 근데 얘는 왜 교환이 성립하는 겁니까? 해보면 됩니다. 얘는 약식 표기법이에요. 계산하려면 여기 어떤 값을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함수니까 가로치는 이유는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x는 어떤 값을 대응시켜요. 그러면 이 표기법을 연산법 바꾸면 동그라미 지우고 거기다 가로 하나 친 다음에 묶으라고 했죠. 이렇게 묶으면 돼요. 좀 작나요?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값을 f에 대응시켜야 되죠. 근데 ix가 뭐예요?
i는 항등함수 x 들어가면 x가 답이야. 그럼 이건 x로 나온다는 얘기죠? fx. fx 답이네요. 바꿔볼까요? I 합성 fx. fy를 자리 바꿔놨죠? 그러면 연산법 가로치고 fx를 쓴다. fx가 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항등함수는 뭐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게 답이에요. 얘가 들어왔잖아? 얘가 답이야. 들어온 게 답이에요. 답이 똑같네? 아, 교환이 성립하는구나. 항등함수일 때는 교환이 성립하며 결과적으로 보면 답은 i가 아닌 게 답이란 얘기예요. i가 아닌 게 답으로 나오네. 그러니 i는 생략해도 무방하구나. 필요하다면 생략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f가 답으로 남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 보니까 여러분이 앞쪽에서 배웠던 행렬과 좀 유사하지 않나요? 약간 느낌 나. 성질은 그래. 행렬의 곱이 성립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 행렬은. 앞뒤 행렬 바꿔서 곱하면 답이 다르게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행렬은 뭐는 성립하죠?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았는데 행렬도 결합은 성립했잖아. 자리 바꾸지 않고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똑같았죠. 그 행렬 중에 이런 행렬 있지 않았나요? 행렬 A에다가 단행렬 곱하고 단행렬에다가 A를 곱하면 답은 A가 된다. 이 단행렬은 뭐 이런 것들 말하죠. 1001 혹은 111 000000 이게 단행렬이잖아. 단행렬은 곱하나 마나 자기 자신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교환도 성립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성질만 따로 움직이면 돼. 그때 배운 행렬의 개념을 행렬이 교환이 성립하지 않고 결합 성립하듯이 합성함수도 그렇고 행렬의 단행렬처럼 계산 하나 만화인 행렬 함수에서도 계산 하나 합성 하나 만화인 함수 그러면 그건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누는 함수 이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네, 계산합시다. 표기법이죠. 표기법.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아까 말한 합성함수의 약식 표기법이에요. 가장 많이 줄여 쓴 표기. 연산하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됐고 x를 대응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써 있으니까 얘는 표기법을 연산법으로 f 합성 g-4 플러스 g 합성 fe. 그럼 얘는 첫 번째 g-4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함수 g에다가 -4를 집어넣어요.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어넣으면 -10이 되네요. 그럼 얘는 f-10이 돼요. 그럼 이번엔 f-10을 구해야 되죠. f-10. 근데 함수 f를 보니까 두 가지네. 양수면 위식에다가 음수면 아래식에다가. 이거 음수잖아. 들어간 값이. 그럼 아래식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10. 마이너스. 네, 이 값은 마이너스. 더하기 이쪽 거 계산해야 되죠. 재료 계산하려면 두 번째 재료 계산하려면 F2를 계산해야 된다. F2, F를 봐야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양수일 때는 위식에다 대입해라. 들어간 값을 제곱해라. 들어간 값을 제곱해라. 4. 그럼 이게 4로 바뀌었으니까 결론은 G4의 값을 구해라. G4는 어렵지 않다. 그냥 저기다 4만 대입하면 된다. 14. 얘는 14. 더하면 9가 된다. 이런 편이에요. 네. 모의고사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얘가 이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함수가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단순해.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나오냐면 이 단원 뒤에 유리함수까지 다 배우고 나면 함수 fx가 굉장히 복잡한 배열로 나옵니다. fx는 뭐 x-1분의 뭐 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그러나 이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f1이야. f2x. 그럼 f2x는 함수 f의 이 규칙성을 보면 함수 f의 f 하나 더 대응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fx죠? 그럼 함수 f에 x자리 대신에 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fx 대입하라는 얘기야. 봐봐. 여기 x자리잖아. x. 그럼 얘도 x, 얘도 x. 그럼 이게 fx? 그럼 얘도 fx, 얘도 fx예요. 그럼 fx-1 분의 fx 플러스 1. 그럼 다시 fx는 이게 되죠. 이게 fx니까
이걸 써야 돼요. x-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x-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됐니? 위아래 뭘 곱해야 되냐면 x-를 곱해야 돼요. 분모를 지워야 계산이 되니까. 그럼 x-를 곱하면 얘는 분자인 x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x-을 곱해서 음수를 배열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여기다 x-를 곱하면 분자는 x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다 x-을 곱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남고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얘랑 얘랑 지워지고 2x가 되고 약분하면 x가 되고 무슨 말이요? 이건 두 번 합성시켰더니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들어간 게 답으로 나왔잖아. 들어간 게 결국은 답으로. 워낙 얘는 선생님이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것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유리함수, 함수식 자체가 복잡한 분수식으로 배워져 있는데 이거를 한 번 해보고 한 번은 그냥 이 자체겠죠. 유리함수. 두 번 해보고 이거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혹은 이렇게 해보고 뭐 4번 해봤더니 무슨 규칙이 나와.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게 아까 그 복잡한 계산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 무게가 풀이 속도가 이제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많이 연습하는 애들은 그 규칙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좀 더 빨라지긴 하는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이거 계산하라고 시간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잔뜩 잡아먹는 문제. 그런 문제로 잘 나오죠. 근데 얘는 너무 쉬워. 함수가 쉽잖아.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규칙이 뒤에 다른 함수,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붙어서 좀 더 복잡한 함수일 때 저 규칙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듭제곱 이렇게. 자, 잘 들어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fx는 f1은 결론 fx를 뜻하고 fx는 x-가 되죠. 그럼 f2는 f 얘가 되고 얘는 f 합성 f1x를 말해요. 결론은 f1x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f3은 f 합성 f2x가 돼요. 그럼 얘는 f2x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어떤 문제는 그렇게 풀어도 답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숫자를 집어넣는 친구도 있거든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거죠. x에다가 100 집어넣어요. 100. 그럼 100 빼기 2, 98. 그럼 얘는 다시 얘가 98이잖아. f100이 98이 됐으니까 f98. 또 2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들어간 값이 2 빼니까 96, 94. 아니 이식 주는구나. 이거 숫자가 워낙 쉬워서 이 규칙이 막 엄청 어려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 불편해요. 일일이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F60까지 가면 하면서 60번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럼 2를 60번 빼니까 얼마나 해야 되지? 약간 헷갈려요. 계산을 일 다 할 길이기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fx는 x-식 자체를 쓰는 거예요. 그럼 f2x는 f 합성 f1x 얘는 f에다가 f1x가 x-이니까 함수 f의 규칙이 뭐죠? 함수 f의 규칙은 뭔가 들어오면 그 뭔가에서 2를 빼내는 게 규칙이에요. 아셨어요? 뭔가 들어오면 뭔가에서 2를 빼는 겁니다. 뭔가가 x-2죠. 2를 뺐네요? 그럼 x-4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얘는 규칙상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제가 어떻게 하죠? 물론 선생님 눈에 보여서 그런 건데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규칙을 알고 싶으면 한두 번 더 해봐야 돼요. 그럼 f2x가 되고 f 한 다음에 f2x가 이거 있잖아요. x-2 곱하기 2 이렇게 쓸게요. 요거 x-2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들어온 값 x-2 마이너스에다 또 2를 빼는 겁니다. 그럼 2가 몇 번 빠지죠? 3번 빠지네요. x-2가 3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는 안 해봐도 알아야 돼. 1일 때는 2를 한 번 빼고 2일 때는 2 곱하기 2를 빼고 3일 때는 2 곱하기 3을 빼면 f60일 때는 x에서 2를 몇 번 빼겠어요? 60번 빼겠죠.
그러다 보면 뭐 집어넣어요? 이때 이제 100 집어넣는 거예요. 결과 나오면 100 집어넣으면 100 마이너스 120, 그 마이너스 20이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어려운 규칙은 아니죠. 네, 할만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이거 다 여러분 연습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만 빼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네, 다음 시간 하고 일단 요 두 문제인가요? 네, 요 두 문제는 빨리 풀어봅시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해. 아까 말했지만 그 행렬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지. 행렬 A와 행렬 B가 서로 같고 행렬 AB와 행렬 B가 서로 같을 때 뭐 이거 문제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AB와 B가 서로 같을 때 행렬이 교환이 성립하는구나. 실제로 교환을 성립해서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이런 문제 행렬에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성함수가 교환이 성립하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래. 근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행렬도 그렇잖아. 원래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우는데 막상 어떤 문제 보면 이게 성립한다고 나오잖아. 어떤 특정한 숫자에 비율일 때는 이게 성립할 때도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안 된다. 절대적이다가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얘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함수에서는 교환이 성립할 때도 있더라는 얘기지. 해봐야 돼요. 1번. F 합성 G.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표기법이고 연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로치고 대응된 X값을 써줘야 돼요. 근데 X가 뭔지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그냥 X라고 쓰는 겁니다. 알면 그냥 그 숫자를 갖다 끼우면 되는 거고. 그럼 배운 대로 F 가로 GX. 자, 잘 봐. 함수 F의 규칙이 뭐라고요? 들어온 값에 음수를 붙이고 마이너스 1을 빼는 겁니다. 들어온 값에 GX가 들어왔죠? 거기에 전체 들어온 값에 음수를 붙이고 다시 1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GX가 누구냐면 이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을 계산해라. 따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1번의 답이에요. 2번 G합성 F 약식 표기죠. 계산하려면 가로치고 x가 필요해요. G 연산법 fx. 근데 G의 규칙을 봐야 돼요. G의 규칙은 들어온 값에 들어온 값 x에 2배 한 다음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a는 무조건 더해야 된답니다. 들어온 게 fx가 들어왔죠? fx에 2배 한 다음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는 무조건 더해야 돼요. 그리고 fx가 저기 있죠? 2 곱하기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거기다 a를 더합니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네요.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랑 얘랑 같다는 건데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같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같다. 이항시키면 2a, 이항시키면 1.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hx를 구하시오. 이것도 이렇죠. 이건 약식 표현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하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f 합성 h 여기에 x를 대응시키면 걔는 g와 같다는 뜻은 똑같은 x를 대입하면 같은 함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왼쪽 걸 정리해 봅시다. f 합성 hx는 gx. 자, 이제 쓸 때를 썼으니까 이제 f의 규칙을 찾아야 돼요. f의 규칙은 들어온 hx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f의 규칙 x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x의 2배 빼기 3. 뭔가 들어오면 그 값의 2배 빼기 3. hx가 들어왔네요. 그럼 hx가 들어오면 거기에 2배 빼기 3. 아셨죠? 할만하죠? 그게 누구랑 같다고요? gx. 근데 gx는 알려져 있어요. 6x 플러스 3. 그럼 hx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니까 gx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항을 하면 이게 6이 되죠. 양면 2로 나누면 hx는 이걸 2로 나누면 되니까 3x 플러스 3 이렇게 hx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번 보세요. 2번이 골 때립니다. 뭐 어려운 거 있나 선생님? 이것도 그냥 표기법이니까 이 표기법을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도 같이 x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x에 똑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두 함수는 같다고 배웠으니까
다음에 이걸 연산법 이렇게 바꾸고 fx는 gx.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오죠. 왜? 왜냐면 아까는 여기랑 지금 여기가 시계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배열이거든요. 근데 얘는 풀리고 얘는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hx를 모르긴 해. 하지만 바깥에 있는 함수의 명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f는 다음같이 해라. 들어온 x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 빼라. 그럼 hx가 들어오면 그 hx를 2배 한 다음에 3 빼라. 규칙성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f의 명령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h를 모르잖아 지금. 문제 h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fx가 뭔지는 알겠어. 오히려 반대로 fx를 알아요. 2x-3. gx도 알아. 6x 플러스 3. 근데 h를 모르겠네. h가 들어온 값에 무슨 짓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냐고 묻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알아? h가 안 나와 있는데. 잘 봐, 여기서. 함수는 약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그림 우리가 뭐 함수할 때 이런 그림 가끔 본 적 있나요? 이런 그림. 통의 역할을 해요, 함수는. 근데 저 f 봐라. f는 무슨 역할을 하는 함수냐면 뭔가가 들어와. 그럼 규칙이 그 뭔가에다가 2를 곱해서 3을 빼준 값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렇게. 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들어온 이 x값은 재료야. f는 레시피예요. 나오는 이 함수값은 결과물이야. 음식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보통 우리가 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게 뭔가 들어오면 나온 결과를 보니까 들어온 값에 무슨 짓을 해서 뭘 했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막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3이 돼.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 들어온 값에 2배 한 다음에 3 빼시오. 6 빼기 3 정답은 3. 근데 들어온 값이 애매해. 아까처럼 hx 뭐 관계없어요. 들어온 hx에다가 2배 한 다음에 3 빼는 게 규칙이니까 일단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규칙성을 안다는 뜻이야. 명령어, 레시피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그 행동만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G는 저게 명령이잖아. 뭔가 들어와. 그럼 쿵짝쿵짝해서 바깥으로 내볼 때는 그 뭔가 들어온 값에 6배 한 다음에 3 더해주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아무나 막 집어넣어도 돼요. 3 집어넣고 뭐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고 hx 집어넣고 뭐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hx. 자, 근데 문제는 h예요. h가 문제야. h는 들어온 값이 2x-3이 들어와요. 잘 봐라 여기서. 이건 예를 든 거다. 나온 값이 2x-3의 세제곱, 여기 4 붙었고, 마이너스 5, 2x-3의 제곱, 플러스 7. 이게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다고 쳐. 그럼 h의 규칙은 뭐니? h의 규칙은 2x-3이 들어왔더니, 여기 2x-3, 여기 2x-3. 그죠? 무슨 느낌이죠? 뭔가 네모가 들어오면, 그 네모의 세제곱한 다음에 4배하고, 그 네모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7을 무조건 더하라. 이게 규칙이지. 따라서 hx는 함수식이 이걸 네모를 x라고 일반화시키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이 규칙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아무리 복잡한 게 들어오고 아무리 그 배열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어도 핵심은 내가 집어넣은 값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이 함수는 어려운 함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해도. 근데 h는 그렇지 않잖아 지금. h는 간단한 1차식이 들어왔어. 나름 간단한 1차식인 2x-3이 들어왔어요. 근데 뽑아낸 값이 비교적 간단한 1차식이 뽑혔어. 근데 문제는 이 들어온 값 2x-3을 어떤 짓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안 보여주고 결과만 쏘는 겁니다. 이해됐니? 물론 이게 간단한 1차 함수니까 약간 숫자가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이런 느낌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2x-3에다가 이게 6x가 되려면 저 2x-3을 몇 배 해야 되죠? 3배 해야 되지 않나? 그래 6x가 되잖아. 6x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근데 플러스 3이 뽑혔네? 그럼 마이너스 9를 플러스 3 만들려면 12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랬더니 보니까 들어온 값에 3배 한 다음에 12 더하면 되네? 그럼 이게 h의 규칙인가 보다. h는 들어온 값에 3을 곱하고 12를 더하면 되니까 따라서 hx는 일반화시키면 3x 플러스 12가 되는구나. 눈치 빠르면 이럴 수 있어. 근데 이 눈치 빠르다는 게 함수가 매번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는 워낙 쉬우니까 들어간 것도 쉽고 나온 것도 비교적 간단한 같은 함수인 1차이기 때문에 쉬워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매번 이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들어온 값에 무슨 짓을 했는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주다 보면 우리 함수 h의 규칙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단 좀 들어온 값을 좀 간단히 만들어 볼까? 저 들어온 값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저 들어온 값인 2x-3을 좀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치환을 합니다. 복잡하잖아. 일단 들어온 거라도 간단히 만들어 보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들어온 값을 t로 치환했는데 계산은 t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잖아. 들어온 건 t가 들어왔는데 계산은 x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들어온 건 t가 들어왔는데 계산은 x를 하고 있잖아. 안 맞잖아. 들어온 값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치환을 한 건데 이건 여전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 식을 t가 아닌 x로 변환해야 돼요. 2x는 t 플러스 3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t 플러스 3 맞죠? 1, 2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6 곱하기 xr이 대신에 2분의 t 플러스 3 그 뒤에 플러스 3 약분되죠? 3이 분배되네요? 3t 플러스 9 플러스 3 플러스 12 t 들어오면 t에 3배 한 다음에 12를 더하라는 얘기는 이제 규칙을 알겠다. x 들어오면 x 값에 3배 한 다음에 12를 더하라는 거구나. 이게 hx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이게 이렇게 푸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풀었는데요? 너는 어떻게 풀었는데? 그랬더니 전요 이거잖아요. 근데 h는 모르지만 fx랑 gx를 알기 때문에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어차피 hx가 제가 보기에는 1차 함수 같은데요? 근데 ax 플러스 b로 둘래요. 이렇게만 둬도 h의 규칙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해담아, h의 규칙을 아는 거예요. 무슨 규칙? 들어온 x에 a배 더하기 b. 들어온 x에 a배 더하기 2. 그러면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항등식인 거죠. 2ax-3a 플러스 2는 6x 플러스 3과 같다. a값이 얼마가 되죠? 3이 돼요. a값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2 뭐죠? 잘못 썼죠 내가? 네. b예요 b. 이거 왜 이렇게 썼나요? 2가 아니고 b인데 왜 2는 어디서 온 거야? 네, b죠? 미안합니다. b였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럼 a가 3이 됐고 여기서 a가 3이 됐고 여기다 a에 3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b가 3이니까 b 값은 12. 여기다 집어넣으니 따라서 hx는 3x 플러스 12가 된다. 근데 이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풀면 이게 만약 서술형이었어. 이렇게 되면 만약 서술형으로 출제됐어요? 시험이잖아. 학교 시험이잖아? 냉정히 말하면 이게 만약 6점짜리 문제였어. 6점짜리 서술형이야? 너 몇 점 받을까? 2점. 뭐만 맞춘기 때문에? 답만 맞기 때문에요. 선생님 왜 뭐 잘못됐나요? 아까 지우가 언뜻 얘기했는데 몇 차란 말이 정의되어 있나요?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 넌 정의를 네 마음대로 정한 거야.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정의를 정해놓고 네 마음대로 푼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감은 그러겠지라고 푼 거지. 선생님도 마음은 아유 점수를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점수를 주게 되면 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점수 줘버리는 거지. 함수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함수를 정의를 내린 풀이를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막 항의 들어와요. 쟤는 맞는데 그럼 저는 뭐 제 마음대로 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항의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게 점수를 못 줘요. 그래서 선생님 너는 억울하겠지만 선생님 점수를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1차 함수 fx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게 제일 편해. 치환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항등함수 풀면 되니까. 아니 항등식으로 풀면 되니까. 근데 함수의 정의 안 내려지면 이렇게 풀면 위험한 풀이가 된다. 하지만 뭐 단답형이나 이게 객관식이다. 그럼 이렇게 둬도 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치환하는 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둬도 상관없지만 서술형이면 굉장히 위험한 풀이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연습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과제는 요거 빼고 그 당분간은 잘 들어. 당분간 뒤에는 연습 문제를 생략해. 이거 선생님 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일단 이거 생략해. 오늘 우리가 지금 진도를 짧은 여름방학 안에 이걸 다 끝내기가 그때 말했지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이 뒤쪽에 남아있는 게 아직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남아있고 역함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연습 문제까지 풀면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이 연습 문제 풀 시간에 일단 대신 이건 해야 된다. 밑에 있는 예제 문제는 풀어야 돼. 그러면 그날 배운 건 복습은 해야 되니까. 근데 저 연습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 시간에 앞쪽에서 지금 여러분 중간고사의 폼에 포함되어 있는 평면좌표, 직선, 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이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푸세요. 그러니까 셀을 이제 그쪽을 풀어오라는 뜻이야. 교재에서 채점하거나 틀린 것들을 고치고 셀에 드렸던 그 과제 노트 있죠? 셀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와서 하는 주말 교재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말했던 그 단어들 먼저 우선적으로 연습을 해. 그게 일단 우선이야. 이건 나중에 막말로 그냥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다시 연습할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얘를 좀 더 주력해도 되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얘기예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아시죠? 카톡으로 과제한 거 보내는 사람 잊지 마. 까먹지 마. 그리고 늦게 보내지 마. 집에 가서 밥만 챙겨 먹고 빨리 공부해서 빨리 보내. 급하게 보내라는 게 아니다.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늦게 보내지 말고 좀 미리미리 보내라는 얘기야. 그건 남는 시간에 개인 공부를 해. 놀던지.